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비가 무슨 가을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으시시하고, 춥습니다. 이런 날 이제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틀 정도 이제 지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또 이런 어떤 시설에서 하지 않고 그런 데서 하면 영상이 질이 좀 안 좋기도 하죠. 근데 또 나름 그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그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얘기는 좀 사실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금투세 문제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또 얘기 안 했던 부분도 하나 있잖아요. 사실 이 공매도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해서 금투세에 지금 국한해서 며칠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투세도 금투세지만 만약에 금투세를 이제 할 것 같으면은 금투세를 시행할 것 같으면은 공매도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상환기간, 담보비율,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된 처벌 기준, 이런 것들 다 지금, 정비를 해놓고 상황 봐서, 정말 그 개인들도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들 상황 봐서 하면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까지 걷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뿔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을 지금 약간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의 우선순위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의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왜 화가 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냥 무조건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DJ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이런 데 오면서 주 5일 근무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주 5일 근무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지금 근로자도 아직도 토요일까지 나와서 일하고 있었겠지. 주 5일 근무 같은 거. 그리고 DJ 때 어떻게든 외국계 기업 많이 좀 유치해가지고 또 외국계 기업들 기준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들이 많이 좀 어떻게 눈높이가 높아졌고 또 그 덕분에 또 임금도 많이 올라갔어요. 외국계 기업들 올라보니까 임금 수준이 높잖아요. 외국계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근로자들의 이제 임금이 많이 높아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중산층들이 탄탄해진 겁니다. 그 중산층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 산업화를 일구고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놨다면 어떤 개인들 특히 먹고 사는 개인들이 이제 잘 사는 개인으로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재벌이라든지 아주 잘 사는 부유층 말고 중간층에 있는 어떤 그런 층들이 약간 진짜 멍실공이 나 중산층이야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의 질과 경제적인 수준을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을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참 잘했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지. 너무 앞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앞서 나가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자꾸 이제 선진국인데 뭔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돈을 안 낸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가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식으로 예를 들면 수십억씩 벌고 이런 것들을 너무 영화에서 많이 본 거죠.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또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돈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또는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 사모펀드랑 이제 협작이 돼가지고 종합소득세 안 내주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늘 저는 그건 만약 그러면은 그것도 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사모펀드들 제외한 어떤 슈퍼 개미들 이런 슈퍼 개미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고소득층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는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주식시장에 이미 어차피 돈 못 벌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너희들 돈 못 벌잖아. 너희들 그냥 사실 뭐 그렇게 뭐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돈 못 벌잖아. 내가 봤어, 리스트. 장포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한심하던데 뭘.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시작이 된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통계 수치의 오류인 거지. 통계 수치의 오류.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이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우리가 돈 못 번 이유가, 이 공매도 때문이라는 거야,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 기준 가지지 않고, 불법 공매도 전산화 돼 있지 않고, 담보비율 상환기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건데, 그걸 왜 안 고쳐주냐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얘기하니까 더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 얘기는 공매도 기준 이런 것들 그냥 안 고친 상태에서 너희들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세금 어차피 니네들 세금 낼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냐면 야 공매도 이거 없으면 이거 저기 확실하게만 하면 우리 돈 무조건 잘 벌고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고쳐주고 무슨 세금까지 걷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데 못 버는데 거기까지 세금까지 내린다는 느낌이고 민주당은 어차피 못 벌고 있는데 뭘 이런 느낌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매도 기준, 소위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공매도 전산화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공매도 처벌 기준 강화나 전산화, 담보비율, 상환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냐면 그걸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세금 얘기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뭐냐면 일단은 그 지금 이제 공매도 전산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힘이 사실은 여기에 뭔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프라이어리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청년회의에서도 그렇고. 특히 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한테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계속 얘기했죠. 공매도 전산화, 공매도 개혁해달라. 이 얘기 계속 했는데 한다 했는데 그냥 금지만 해놓고 사실은 전산화도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상환기간 담보비율도 지금 안 고쳐져 있고, 불법 공매도 처벌 기준도 강화돼 있지 않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는 지금 말만 했지 사실은 여당도 지금 뭔가 해놓은 게 없어. 여당이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뭐냐면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법안화를 시키고, 법률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처벌기준 담보비율 이런 것들 법률로 그냥 아예 정해버리라는 거야. 금융감독원에서 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옵션이 몇 가지 있어. 일단 만약 금융투자소득세를 일단 유예를 해. 유예를 해. 그리고 뭘 한다? 공매도 개혁을 개혁 법안을 같이 내는 겁니다. 폐지해주면 더 좋고. 만약에 공매도 개혁하면서 개혁 법안 내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는 것까지 같이 하려면 정말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저는 이제 민주당한테 좀 어떻게 보면 어제는 사실 좀 많이 성토를 좀 했는데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많잖아요. 원래 민주당 이름이 얼마나 좋아, 솔직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이름은 좋지. 이름은 솔직히 민주당이지. 왠지 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싫어하는 국민이 어딨어. 민주화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죽거나 자빠지고 뭐 이한열이나 박종철이나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 지방에서 마찬가지 4.19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민주화라 그러면 무슨 웬만하면 뭐 금은 보화와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 돼 있잖아. 상당히 명예로운 이미지, 뭐 민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그러니까 좋은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본인이 국힘이나 이런 데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중산층이 정말 염원하는 부분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뭐 유럽 기준도 그렇고, 뭐 미국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민주당은 보수에 가까워요, 보수에. 컨서버티브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층들이 어느 정도 그 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175석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럼 중도층들이 물론 왜 표를 던졌겠어요? 뭐가 하고 있는 어떤 생태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큰 게 뭐냐면 돈과 권력을 사랑했다는 거지. 돈과 권력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래 다행이네. 쟤네들이 아주 꿀통은 아니구나. 그래 돈과 권력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뭐 애들처럼 우리 돈 권력 싫어하고 돈이면 끔찍하다. 우린 재벌 무조건 다 잡아 죽이고 무조건 사회주의야 공산주의 해야 돼. 이러면 절대 중도층이 표 안 줬어요. 표 안 줬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보수라고 그러잖아요. 극보수. 여기 있는 극보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권위주의하고 약간 비슷한 맥을 같이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뭐 지역이라든지 또 예를 뭐 군사정부 시절에 어떤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박정희 또는 뭐 산업화 여기 어떤 메모리에 어떻게 보면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또 다시 이념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극보수도 이데올로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실용적인 게 사실 아니야. 극보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보수라 그러면 원래 이게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보수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건 실용주의야. 실용주의. 말하자면 흑묘백묘 같은 거지. 등소평 같은 그런 것처럼 흑묘백묘. 그러니까 흰지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건데 대한민국에서의 이 극보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예전 우리 대한민국 처음에 무조건 반공, 그리고 약간 뭐 좀 영남 위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주의에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를 숭상하고 어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만든 어떤 과정에서 5.16 혁명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거를 정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극보수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은 중도층들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커요. 왜? 실용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이 보수나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둘 다 보수야. 중도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보수야. 둘 다 보수야. 근데 국힘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냐면 약간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누가? 중도층이. 그래서 표가 못 간 겁니다. 이데올로기화 돼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나면 중도층은 싫어해요. 이데올로기.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배가 불러가지고 원래 좀 이데올로기화를 안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DJ라든지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실용주의. 저기 주 5일 같은 거 하자. 외국도 다 하고 있는 거. 외국 기업 들어와서 끌어들이자.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 위주로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을 더 많이 얘기해 준 게 민주당이었어요. 예전엔. DJ 같은 경우도 신자유주의 외치고, 노무현도 그랬고. 심지어는 지금 로스쿨 같은 것도 다 노무현이 만든 거잖아요. 로스쿨, 또는 변호사, 의사, 정원 많이 만들고, 또 의사도 또 의학 전문 대학원 같은 것도 만들고, 다 민주당이 만든 거야.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적인 변화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제 표를 준 거예요. 표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금투세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금투세를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이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나오는 소리가 이거 우리가 너무 좀 앞서 나가는구나. 너무 이데올로기가 돼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후퇴를 해야 되는 거야. 후퇴를. 그거를 밀고 나가버리면은 잘못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옛날 전두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호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간접제로 해야 돼. 직선제 못해. 국민들이 막 원하는데도, 국민들이 막 직선제 원하는데도 막 60항쟁하고 막 하는데도 그냥 우리는 못해 이거야. 그거를 딱 들어서 소위 얘기해서 민심을 딱 수용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노태우예요. 그래서 집권한 거예요. 중도층이 노태우를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 노태우 정도의 어떤 그 스탠스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강성 지지층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국힘이 강성 지지층들을 따라가면요, 국힘도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 말 듣고 하다가는 설 자리가 없어요. 똑같아 둘 다. 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들 특히 이렇게 예를 들면 양아나 개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 여기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어떤 독특함을 또 인정하면서 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독창적인 방향에서 실용적인 노선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본인도 사실 경기도지사 하거나 성남시장 할 때 얼마나 이미지가 실용적이었어요.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느낌으로 뭔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어떤 강성 지지층들한테 너무 지금 끌려다니는 느낌. 마치 우리가 이제 보수 쪽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태극기 부대 끌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태극기 부대 따라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네, 태극기 부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둬서 이제는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금투세와 더불어 공매도 개혁에서 금투세 폐지를 하고 그리고 더 먼저 원래 공매도 그러니까 금투세를 약간 보류하든지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건 당연히 좋고 그렇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공매도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야 된다. 예, 공매도 개혁 법안을 빨리 175석이라는 그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주도를 하라는 얘기지. 예, 주도를 해서 공매도 개혁 법안 그리고 금투세 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